안녕하세요. 저는 걔보다 못한 시어머니입니다. 얼마나 지긋지긋 당하고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속 시원한 남 얘기를 들으면서 감정이입을 하고는 했지요. 전 지금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나마 마음만은 편합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평생 택시 운전만 했는데 무리하게 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급하게 가버렸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먼저 가버렸고 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되고도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집에서 살림을 했기에 돈 벌 수 있는 것은 몸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닭 손질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생닭을 기계로 잘라 손질하는 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손마디마디 안 쑤시는 곳이 없습니다. 워낙 쪼들리며 살아왔던 터라 저축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들 둘 키우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제 둘 다 키웠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저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회에 내보는데 장장 27년이 걸리니 그 둘을 키워내는데 제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은 망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주름진 손에 좋은 말로 문장이라 생각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큰 아들은 공부에 뜻이 많았지만 제가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를 못해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한번 마음 놓고 해보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그냥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는데 제 손가락이라도 뺏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탈탈 털어서 1000만원 해줬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렇게 첫째 결혼시키고 둘째까지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니 제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라기보다는 늘 아파하던 손이 정말 제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고 살림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지만 제가 하던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아파서 일을 그만두니 벌이가 끊겼고 저를 불쌍하게 여긴 큰아들이 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인데 아무리 아들내라 할지라도 부담을 주고 패끼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별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모은 돈이라도 좀 있으면 당분간 치료받으면서 몸조리하고 다시 일할 텐데 그것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못 이긴 척 아들네로 갔습니다. 그때부터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못 배웠다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분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동물입니다. 강아지들을 너무나도 끔찍히 좋아하는 애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개라고는 어릴 때 마당에서 키우던 누렁이가 다입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키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툼 아니 제가 당했습니다. 늘 학교에 출근하면 전화와서 뭐 해주고 뭐 해줘라 시키고 말입니다. 아들놈은 며느리한테 꼼짝도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해가지고 온 돈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미인 제가 봐도 확실히 며느리가 둘 사이에 위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강아지가 오줌 싸는 그 패드를 3번이나 오줌 쌀 동안 안 치웠다고 저한테 막 뭐라 했습니다. 오줌 싼 곳에 또 올라가서 싸면 발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강아지가 총 2마리가 있었는데 어찌나 애지중지를 하는지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것을 먹이고 캔의 가격표가 있기에 보니 6,000원이 훌쩍 넘더군요. 그러기에 이렇게 하면 돈은 언제 모으냐고 한마디 했다가 아주 식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이 가질 생각을 안 하기에 이제는 임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
저희는 당분간 딩크족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스마트폰에 찾아보니 아이를 안 낳고 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니 애는 그냥 키워주냐면서 본인이 휴직 내고 애 키우면 공무원 월급으로 식구 다 먹고 살 수 있냐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싶다면서 강아지들이 지 자식인 양 그러더군요. 하루는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탁자에 올려두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강아지 녀석들이 그걸 쏟아놓고 다 할아먹었기에 혼을 냈습니다. 근데 그 녀석 중에 하나가 자꾸 토를 하고 설사를 하기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먹였냐고 묻기에 커피를 지 스스로 먹었다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집에 왔는지 데리고 병원을 가고 울고 엄마가 미안하다는 둥 그러기에 저도 괜히 제가 부주의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료하고 집에 오니 그 아이는 힘이 좀 없어 보였지만 멀쩡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요. 그러고 나니 이제 원망이 저한테 돌아오더군요. 집에서 도대체 뭐 하시냐면서 그런 거 애들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놔두면 큰일 나는데 혹시나 엄청 뜨거웠으면 어쩔 뻔했냐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학을 뗐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아들놈은 그런 걸 알기나 아는지 그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는 저한테 엄마 조심 좀 했어야지 하더군요. 참 미웠습니다. 며느리 다음날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줬습니다. 뭔가 싶어서 보니 강아지 잘 키우는 방법 이런 거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눈도 침침한데 그걸 읽고 있으려 하니 제 자신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들 둘 다 키우고 나니 이제 며느리의 개를까지 떠받들며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가진 돈도 많이 없어 어디 나가 산다 하지도 못하고 당장 나간다 쳐도 벌어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서러운 일이 있었지요.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기에 웬일로 장을 봐놨나 싶어서 그걸로 미역국을 끓여놨습니다. 퇴근해서 제가 차려준 미역국 잘 먹고 나서는 씻고 와서 냉장고를 뒤지더군요. 고기 찾는 거였습니다. 고기 어딨냐고 묻기에 아까 먹은 그 미역국에 넣었다 하니 그거 애들 간식 만들어주려고 사놓은 건데 함부로 쓰시면 어쩌냐고 제가 이쪽 칸에 들어있는 건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면서 뭐라 하는데 혼이 쏙 빠졌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깜빡하고 표 그런 거라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냥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들이 항상 집에 있는 저와 붙어있다 보니 저를 많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질투가 나는지 애들이 와서 안겨있으면 뺏어서 데려가 버리고 휙 뺏어가 버리고 계속 그랬습니다. 너 아프게 한 할머니 뭐가 좋아서 그리로 가 하면서 말입니다. 아들 놈은 옆에서 TV 보며 그 말 듣고도 그냥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안 들리는 건지 야속하더군요. 한 번은 아들한테 둘이 있는 시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좀 힘들다고요. 좀 어미 생각 좀 해주라고 하니 모시고 오는 거 정말 힘들게 설득한 거라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며느리도 잘 없으니 엄마가 좀만 참으라고요. 참 서러웠습니다.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혼자 살 텐데 말입니다. 기껏 내 뒷날 생각 안 하고 자식한테 다 퍼부었더니 돌아오는 것이 이건가 싶어서 먼저 간 남편도 원망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그냥 저는 가정부의 강아지 보모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얘들은 아이 가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었지만 제가 뭐라 할 처지가 못 되어 그냥 뒀습니다. 둘째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형보다 공부는 못했어도 사회성은 더 좋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 어찌어찌 잘 풀려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무리 없이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다가 여자 하나 만나 결혼한다고 하더니 알아서 준비하고 결혼했습니다. 좀 부유한 집의 처녀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인성도 그렇고 참 나무랄 데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한번 보자마자 너가 좋으면 알아서 해라 했고 얼른 결혼하더군요. 그렇게 둘째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날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 자꾸 깜빡깜빡을 해서 그날 둘째 온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애들 밥을 못 챙겨줬습니다. 그 사이 저녁쯤에 둘째 와서 짐 풀고 있는 중에 며느리 퇴근해서 오고 첫째도 왔습니다. 상 차린다고 너무 바쁜데 첫째가 어머니 애들 밥 안 챙겨줬어요. 왜 이렇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하기에 번뜩했습니다. 아이고 애들 밥을 안 줬구나. 애들아 미안하다 밥 먹자 하고 넘어가려 하니 말도 못하는 애들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뭐 딱히 할 말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첫째가 그만하고 밥 먹자고 상황을 무마하려 하는데 둘째 며느리 된 애가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더군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차린다고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걔를 밥 한 번 깜빡했다고 뭘 그렇게 따지시냐면서 이만큼 다 차린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들어오자마자 말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들어와서 보고 있으니 너무 이상해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더군요. 첫째 며느리 벙쪄 서 있는데 첫째 아들이 뭐하는 거냐며 위아래도 없냐고 나물었습니다. 근데 둘째 놈이 위아래는 형수가 없는 것 같다고 어머니 형이랑 같이 살고 있대서 마음 편히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상황만 봐도 답이 나온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이라도 얻어들였다고 하더군요. 싸움이 커질라 하기에 제가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억지로 수습하고 밥 먹는데 침묵만이 흐르기에 형제끼리 우애 좋게 지내라고 한마디 했더니 첫째 며느리 그렇게 생각해주는 둘째네 가시면 되겠네요. 하자마자 둘째 놈이 숟가락 탁 놓더니 엄마 일어나 하더군요.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제 짐 싸더니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첫째 놈 뭐하는 버르장머리냐고 뭐라 하는데 둘째 놈 대꾸도 안 하더군요.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한테 처음에 욕먹은 게 억울했는지 나갈 때 아주 평생 효도하겠네. 한번 해봐라 쉬운지. 비꼬는데 둘째 며느리 정말 태연한 표정으로 저는 어른 공경하라고 가정교육을 받아서요. 아니 얼굴이 올그락불그락해서는 방방 뛰더군요. 뭐 저런 게 있냐면서 제가 보니다. 내공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평생 남편이고 아들 둘이고 남자들한테 투자 여사라 그런지 져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이 일상이 된 사람이라 그냥 다 그러려니 하는데 둘째 며느라이 보니 뭐 저런 게 있냐면서 제가 보니 뭔가 모를 대리만족인지 시원함인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둘째와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며느리가 이제 저희랑 살아요 하더군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둘째한테까지 패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지역도 아니었고 낯선 곳에 가기가 싫은 마음이었습니다. 제 입장을 말을 하니 그런 방을 얻어주겠다고 하더군요. 미안해서 어찌 그러냐 하니 며느리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둘째 집에 며칠 얹혀 지내다가 방을 얻어주기에 거기 들어가 살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털도 지긋지긋하고 강아지를 문 닫으면 자꾸 방문 긁는 바람에 문 닫고 제 생활도 못했는데 저만의 공간이 오랜만에 생기니 주책맞게 설레었습니다. 진짜 혼자 계셔도 괜찮냐는 말을 50번은 들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을 하기에 나도 이제 마음 편히 혼자 좀 살아보고 싶다. 내가 정 힘들어지면 그때 다시 부탁하마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첫째 놈 전화 와서 이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상황 다 말했더니 지가 못하는 거 둘째가 해주니 머쓱했던지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첫째 놈 나쁜 아이도 아니고 저 생각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며느리 때에 눈치 본다고 저한테 잘 못해주는 거니까 다 이해합니다. 요새는 늘 전화와서 하소연합니다. 엄마가 5년 동안 밥이고 반찬이고 다 해주다가 없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고 싶은데 며느리 미워서 안 그럽니다. 그렇게 제가 집 나간 지 벌써 2달 되어 가는데 잘 지내냐고 연락 한 통이 없네요. 저도 뭘 바라지는 않기에 지를 둘이나 잘 살면 그뿐입니다. 얼른 아이나 좀 낳아서 키웠으면 좋겠네요. 그 놈의 강아지들한테 그만 애정 쏟고 저는 지금 맨날 강아지 줄잡고 하던 산책 말고 온전히 저만을 위한 산책도 하고 마음 편히 친구들도 봅니다. 사는 게 바빠 친구라 해봐야 몇 명 없지만 내가 여유를 내니 만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이제 자식들 부담 안 주려면 소일거리라도 찾아야 하는데 손이 아파 뭘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주방일 말고 서빙이나 좀 하고 싶어서 벼룩시장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 이렇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주소도 없는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